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테이크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사건들이 굉장히 증폭돼서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어떤 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한 여성이 그 ICE라는 그 단체, 어떤 정부 조직이죠. 정부 조직에게 정말 그 execution style이라고 하던데요. 정말 처형당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그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로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얼굴에다 대고 지금 총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막 시위도 일어나고 이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영상을 왜 하냐면, 사실은 저도 이제 뉴스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저는 이제 미국 언론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이제 한국 언론들도 좀 찾아보는데, 제가 진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렇게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런 거를 따가지고 온 사람들이 지상파 TV에 나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개소리를 합니다, 진짜. 누구나 다 하나만한 얘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그 한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학위를 따오지 않습니까? 저도 저도 이제 미국에서 20년이 넘게 있었고 유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형들을 제가 왜 안 만나봤겠어요. 옆에 걸리고 채는 게 그런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제 포닥이라고 그러죠. 포스닥터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대학원 과정 오는 형들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진짜 미국을 몰라요. 미국을 모르는데 정말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걸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언론 매체를 보면서 제가 진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만한 얘기.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경험도 안 해봤고, 자기네들이 ICE, 걔네들 그냥 아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이스 애들을 만나봤습니까? 몰라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박사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냥 와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그냥 몇 년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벌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전선에 뛰어가 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다 하나만한 개소리를 해댑니다. 진짜 짜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5년, 6년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 돌아가서 미국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과 차라리 1년이고 2년이고 미국에서 이제 어학연수를 오건 취업비자로 오건 와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돈을 벌어보고 미국에서 장사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 미국을 더 잘 아는 거지. 무슨 학위 좀 따왔다고 미국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그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ICE라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가 이미그레이션 단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그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겠지만 미국에는 그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FBI나 CIA가 있듯이 미국에도 그런 단체나 조직들이 정부 산하의 조직들이 많은데 ICE가 뭐의 약자예요. FBI, CIA도 다 어떤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ICE가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스라고 부르는데 ICE가 이미그레이션 커스텀즈 이미그레이션 커스텀즈 뭐죠? enforcement 아마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무서운 단체들이 있어요. 사실 FBI나 CIA는 일반인들하고 좀 멀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FBI 볼 일이 미국에 살면서 몇 번이나 있고 CIA 요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아이스 애들은 뒤에 ICE라고 써가지고 왜 여러분들 아이스랑 되게 유명한 게 또 DEA라고 있어요. DEA. 얘네들이 마약 단속하는 애들인데 이 두 단체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마약 막 제조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 온갖 전투 복장 다 입고 여기서 꽝 치고 들어가가지고 총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DEA인데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 애들은
이민자들한테는 저승사자와도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못 보면 이 공포를 몰라요. 저는 실제로 그 단속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ICE라는 이 단체가 필요해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이게 국제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골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좀 관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던데 지금 막 트럼프에서 이 이민법 지금 이 어떤 반이민법 정책을 쓰면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굉장히 명확해요. 미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서의 미국의 이익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인, 그쵸? 그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한 30%의 그 백인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이스 애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사실. 물론 뭐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살다 보면 그 ICE나 DEA의 역할들이 굉장히 큽니다. 범죄로부터 굉장히 예방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 불법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진짜 보면 트럼프가 막 할당을 주잖아요. 뭐 하루에 뭐 몇백 명, 하루에 몇천 명씩 꼭 이런 것들을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그 민간 단체가 그 수용하는 그것이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머리마다 두당 얼마씩 그걸 붙여가지고 정부 세금으로 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지금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근데 그 ICE 요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철저한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 떵하니 오니까 ICE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미국의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부족하니까 옛날 경찰에서 잘린 사람, 예? 옛날 무슨 뭐 이런 보디가드 같은 거 했었을 때 뭐 이력서에 다 떨어졌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그냥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잉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미국 이민을 못 가게 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안 좋고 지금 뭐 이민 가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요즘에 좀 맛이 간 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는 그 나라의 국민의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대통령이 항상 그 시즌에 뽑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든지 사고라는 게 있어요. 정치적인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뭐 트럼프가 2번이나 당선된 거에서 사고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트럼프가 계속 저러겠습니까? 미국이 4년제잖아요. 4년 동안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당선이 되고 떨어졌다가 또 나온 건데 이 또 나온 케이스도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역사상. 그리고 당선된 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트럼프 또 연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이 헌법상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못하고 지금 뭐 중간선거나 이런 것들 미국에서 돌아가는 판을 보면 공화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어떤 슈퍼스타가 나오지 아직 않고 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공화당이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뭐든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센 거예요. 이렇게 반이민 정책을 심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민주당이 나올 카드는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정책들을 분명히 가지고 올 거고 이 HNL, 이 하와이안 갱스터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2030년 우리가 추후에 미국을 가서 좀 우리의 꿈을 이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뭐 잘 됐다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나쁘지 않다라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항상 반대적으로 갑니다. 그 전에 부시 정부 때 굉장히 그 어떤 이민 정책 심하게 걸었어요. 하지만 오바마 정부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또 그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번에 이제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 자체가 반이민 정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들을 미국 사람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요즘에 막 뉴스들 보면 너무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 언제까지 뭐 왕입니까? 금방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뭐 한 3년 남았나요? 2년 반이나 남았나?
근데 트럼프가 내려오면 또 민주당 정부가 설 것이고, 민주당 정부가 서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반이민 정책에 완전히 반대되는, 영주권 스팟도 많이 열어주고 이민자들을 많이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이번에 그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가 굉장히 무서운 조직이에요. 사실은 이 이민국, 왜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 특히 이민자 생활하는 사람, 우리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본다면 그 LA나 뉴욕의 그 한인타운들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없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들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서류 미비자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그리고 불법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류 미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류 미비자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에 가서 서류 미비자인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민 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분들이 너무 가까이 스며들어 있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편견을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미국에서의 신분 문제라는 건 워낙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건드립니다. 쟤 불법 체류자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서로 알고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고 이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취직을 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그 이미그레이션 애들, 아이스 애들이 떴다. 그러면은 진짜 다 잡아가고 다 쫓아냅니다, 정말로. 그리고 태워서 본국에 진짜 범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연루돼 있으면 태워서 진짜 보내버려요. 근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민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봐줄 수 있으면 하나 없이 봐줄 수 있는 거고, 안 봐주려고 스트릭하게 나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스트릭해지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자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그래요, 원래. 이민자들이 어떤 그 자신의 노동력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밑바닥을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거지. 이민자들 없이 미국이 한순간이라도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때에는 이민자들 막 쪼고, 정권의 어떤 때는 막 이민자들 넓히고, 이런 것들을 온탕 냉탕을 오가는 그런 정부 정책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매년 있는 일이고 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한국 언론에서 막 개코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공포스럽냐느니, 지네들이 만나봤냐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정치학 박사 따갖고 와가지고 무슨 미국에 대해서 아는 척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대학생이나 그런 박사과정 애들이 한국의 연세 어학당에 와가지고 박사 받았다고, 한 4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4년 동안 공부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생활해, 그 나라 갔어요. 그럼 걔가 한국을 잘합니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그러면 한국을 이해해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미국을 살았지만 저도 미국을 몰라요, 아직. 가보면 다 어색하고 할 때마다 뭐가 달라져 있고 어려워요. 그런데 무슨 미국에서 무슨 학위 좀 따왔다고, 왜 기가 막힙니다.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거 미국은 어차피 뉴스메이커들은 그런 것들을 공포 분위기를 조정해야 팔리거든요. 클릭수도 올라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시킨 나라이고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 텀들이 항상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 그럽니까? 이번에 어떤 탄핵의 강을 좀 건너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잘 살아죠. 이번에 좀 코스피 오르는 거 보십시오. 지금 5천 이제 넘어가게 생겼어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지나고 나면,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더 멋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예전의 미국으로 돌아갈,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국 저렇게 됐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알아가지고 뉴스 찾아보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런 거에 끌려갈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시간이 또 와요. 언제나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이렇게 서클처럼 돈다고요. 우리한테도 기회가 올 것이고, 전 오히려 이번 기회로 미국 사람들의 정서 자체도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갈 때쯤 되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미국을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비자 문제나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있었던 일들이에요. 좀 심하게 뉴스에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트럼프가 지금 베네수엘라 쳐들어가서 대통령 잡아오고 지금 그린란드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먹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깡패가 팬티만 입고 지금 칼 휘두르고 돌아다니는 이런 필드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조만간 해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뭐 또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도 마시고 좀 있으면 지나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찾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미국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미국에서 먹힐 수 있을까?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